경남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 하귀남 변호사,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 최형두 전 청와대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경남의 향토기업 무학이 창립 90주년을 맞아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며 앞으로의 100년을 야심차게 내딛는 모습인데요. 세계 주류 시장 변화에 맞서 최근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도전 역시 그런 맥락으로 보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학은 지난 90년간 시민들 애안과 실험을 함께 달래면서 지역 공동체로 성장한 향토 기업입니다. 우리 어릴 때 물 좋은 마산의 무학 소주 매일 듣고 살았거든요. 광고로 그렇게 익숙해진 곳이고 또 물 좋은 마산의 상징적인 어떤 참 산업이었습니다. 이 한시에 가까운 동안에 많은 풍파를 겪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향토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발빠르게 변하는 소주 시장에서 전국 3위 업체로 지금 발돋움했습니다. 자리매김했죠. 얼마 전에 여의도에 갔더니 여의도 주변에서도 무학 소주 예, 전국 소주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에는 과거 무학 소주에 대한 이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또 젊은 층에서는 TV를 통해서 접하던 주향 마산의 무학 소주를 새롭게 선보이는 그런 뉴트로의 트렌디한 이미지로 브랜드를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표도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해서 한자로 표시된 무학을 중심으로 날아오르는 학을 무학이 춤추는 학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예, 사입에서 90년 된 역사의 어떤 기업으로 100년 기업으로 날아오르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근데 무학이 이제 이렇게 주류시장에 빨리 맞섰던 것은 70년대부터 소주는 무조건 25도라는 인식을 깨고 순한 소주, 16.9도의 소주로 이렇게 빨리 개척한 데 있습니다. 그게 또 기술력이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이 기술력에는 이제 그 과당을 빼고 식물에서 추출한 최고급 첨가물을 사용해서 청량감이라든가 이런 걸 깔끔한 맛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90년 기업, 참 향토에서 90년 기업, 우리가 이번에 개항이 120주년이거든요. 예, 90년 그 기업이 100년 기업이 되고 200년 기업이 되어서 세계 주류 시장에 정말 요 박물관도 있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간 무학을 둘러싼 여러 루머들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슬기롭게 극복을 좀 해왔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좀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무학에 관해서는 우리 경남의 그 시민들은 애증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늘 접하지만 또 도대체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라는 정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무학의 기업을 보면 우리가 막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크진 않습니다. 매출이 한 2천억 정도인데 우리가 두산중공업이 매출이 14조쯤 되는 걸 보면 70분의 1 정도예요. 그렇지만 매일 접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만큼 이제 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옛날에 무학은 자기 돈은 자기 소주를 구입하도록 하는 법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풀리면서 무한 경쟁이 됐거든요. 그래서 경남에 서울에 이제 진로도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학도 반면에 이제 새로 제품을 개발해서 수도권도 진출을 했다가 좀 쓴맛을 보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 좀 덜 좀 이렇게 소홀히 한다 그런 때문에 좀 매출이 줄었잖아요. 다시 이제 최재호 회장이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해서 이걸 좀 상쇄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서민들이 매출이 70배나 넘는 두산중공업보다도 더 훨씬 가까이 있는 우리 기업이다. 내가 한 잔씩 먹을 때마다 내 기업을 먹는다. 내 향토 기업을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학이 우리 향토 기업으로서 우리 지역을 사랑을 받는 만큼 준다는 그런 좀 변화와 혁신의 자세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학의 100년도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개 시군 중 14위, 바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직무수행 평가 순위입니다. 최하위권을 기록한 이번 결과의 원인을 두고 경남도와 여야 도당에선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팩트와 함께 논란의 핵심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결과 접하고 어떠셨습니까? 네, 이게 최근에 김경수 지사의 참 이 도정 평가율이 낮습니다. 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인데 지난 9월에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수행 평가 이게 이제 두 곳에서 합니다. 하나는 리얼미터고 오늘 다룬 건 리얼미터지만 또 갤럽도 합니다. 14위, 그러니까
업무 잘한다고 하는 응답률이 36%를 기록했는데 이게 시도지사 중에 특히 도지사 중에서는 최하위권입니다. 네. 이게 우리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나름대로 이제 김경수 지사는 뭐 예타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도민들의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고 물론 도청이라든가 좀 억울하겠죠. 이게 뭐 딱 하나의 평가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하겠지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매월 조사해서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저 남쪽 지역인데 남해안 지역인데 전라남도지사의 경우는 또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민주당 그 광역단체장에 있는 경남, 부산, 울산 이 세 군데가 다 하위권입니다. 이것도 답답한. 이게 내 보니까 어떤 실제 우리 주민 생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 정책보다는 어떤 이념적인 좀 정책 경향이 근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경남연구원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 연구기관에서도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차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은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첫 반응은 놀랍다였습니다. 최근에 김경수 지사님이 국비를 KTX 서부 내륙철도라든지 제2신항 유치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예. 도민들도 힘을 보여주는구나라고 느낄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결과가 낮아서 저도 첫 반응이 놀랐습니다. 그 반응을 어디서 느낄 수 있었냐면 엊그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경남도청하고 여당이니까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김경수 지사님과 간부 공무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본인들도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송구스러운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 왜 이렇게 안 낮을까? 네. 그래서 첫 반응이 믿지 못하겠다. 오. 그렇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열심히 하는데 또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 보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김경수 지사의 객관적 지위가 그대로 이 지지율과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김경수 지사님은 보니까 대통령님의 복심으로 힘을 가지고 여러 굵직한 사업을 따왔을 때의 힘이지만 네. 지금 현재 전국이 문재인 대통령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경수 지사 본인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이제 구설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 속에서 지금 연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경기가 나빠졌다든지 또 우리가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참에 그냥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네. 하면 재판 다닌다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딱히 잘한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네. 평가가 하위로 가는 거예요. 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는 사실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번 조사는 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건데 이제 전국의 광역 단체들을 향해 물어요. 그러면서 각 도에 한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면 대체로 의견이 이제 집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잘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서 보기를 매우 잘한다, 네.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잘 못한다, 모르겠다. 네. 요 정도 5개 정도의 매우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잘 못한다, 매우 잘 못한다, 모르겠다 이 5개만 놓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이런 좀 하강 국면이나 또 재판이나 또 여론의 낮은 부분에서는 그냥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좀 잘 못한다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질문을 좀 보면 굉장히 좀 포괄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좀 이걸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지금 이게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근데 경남에는 특별히 불리하게 질문을 하고 전남에서는 전남지사에게 호감을 주는 질문을 한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네. 똑같이 이웃한 도인데 전남지사의 경우는 계속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남, 부산, 울산의 민주당 시도지사 이런 모두 하위권인데 네. 이분들에게는 더 불리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시장의 업무 수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고 또 이제 갤럽 이건 리얼미터 조사입니다만 갤럽도 똑같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갤럽 조사에도 보면은 작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숨길 수 없는 여론의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동남권 신공항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정말 소상공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 하위층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보면은 경제 정책 중에 특히나 현실을 무시한 굉장히 산업이 어렵고 고용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 한쪽의 어떤 그 치우친 그런 정책을 통해서 갑작스레 최저임금을 높인다든가 그러니까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타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네. 반면에 뭐 또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예타 사업을 많이 끌어왔다 그러지만 전국의 모든 시도지사가 예타 사업을 다 끌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 지역에서 다 예타 사업을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기 정부의 그 예산 재정을 확 높여가지고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특별히 김 지사가 잘해서 더 많이 가져왔다고 주장하기도 좀 어려운 대목이고 그런 네. 것들이 각 지역에서 예타 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지역에서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 지사가 특별히 득볼 게 없었죠. 네. 반면에 김 지사가 정말 후련하게 도민의 심정이나 도민의 어려움을 다 압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 걸 아는데 도지사 특별히 더 공감하고 더 이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해주는 네. 그런 모습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이 왜 저 전남지사가 높으냐 이렇게 보니까 전남지사는 전남시의 시군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 굉장히 많이 듣는답니다. 많이 듣고 그 반응을 반영하는 것들이 아마 네. 호감을 불러일으켜서 인물로 보면 우리 김경수 씨가 잘생겼죠. 더 잘생겼는데 그런데 여론은 냉정한 겁니다. 예. 네, 어쨌든 사실 두 분께서는 자유한국당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각자 직책을 맡고 계신 만큼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항목 하나로 이렇게 내려진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도민들은 분명히 본인의 근거를 갖고 또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도 도민이니만큼 어떤 항목에 체크를 할 것인지 또 근거는 무엇인지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변호사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 김경수 지사 본인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엊그제 당정협의할 때 지사님 본인도 애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나도 더 듣고 싶고 더 나가고 싶고 많은 것을 홍보하고 싶고 내가 했던 일들을 얘기하고 당당하게 좀 하고 싶은데 당장이 지금 재판에 걸려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재판에 걸려 있는 사람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혹시 좀 이렇게 뭐랄까 밖으로 다니는 모습을 보일까봐 본인께서 굉장히 조심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게 이번 조사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는 우리 경남도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미래의 경남도의 인구 변화에 대해서 우리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 미래에 대한 어떤 지사님이 그리는 그 그림이 앞으로 다음 달 정도에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또 다음 달쯤 되면 이제 재판이 거의 마무리될 거라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반전이 와가지고 이때까지 이루어냈던 성과들이 이제 홍보가 되면서 저는 반등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 위원장님은 어느 항목에 좀 체크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경제 상황입니다. 이 경남 경제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고용위기 지역이고 김경수 지사가 물려받을 때부터 좀 그랬습니다. 고용위기 지역 또 산업위기 지역인데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경남연구원에서도 최근에 발표 자료를 보면은 지금 경남의 가장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원자력 산업, 즉 발전 설비 산업입니다. 이 발전 설비 산업의 생태계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급격히 와해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도내 400여 개의 그 발전 산업, 원전 관련 업체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기술을 인정받아서 미국에는 한국 원전 아무렇게나 지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지금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술인데 유독 이 경남에서만 이것이 지금 전국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 가동률이 자꾸 수주 절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오히려 실세지사고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지사였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이야기해서 원전 문제 이거는 우리 경쟁 산업이 우리 산업이고 또 지금 기후 변화 대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에너지고 해서 신한울 3, 4, 5기만이라도 먼저 하자라고 이렇게 건의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미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중진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창원의 상공회의소도 대통령 앞에서 건의를 했고 한철수 회장이요. 그리고 창원의 시의회가 민주당 다수 의회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도 이 원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는 결의를 낼 정도인데 네. 정작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 경남에서 경남지사가 이 경남의 산업의 핵심 문제를 외면했다는 이런 지금 그런 이제 서운함이 이제 많이 반영되는 것 같고 또 하나 네. 산업위기 지역인 만큼
경제를 다시 살리고 경제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훈기를 불러넣어야 되는데 오히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가지고 중소소상공인에 더 직격탄을 맞도록 했거든요. 이 역시도 도별로 상황별로 이렇게 좀 탄력 적용하자는 논의가 정부 내에 있었습니다. 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도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것을 난 오히려 김인경수 장관이 과감하게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또 실세지사로서 면모를 보였다면 오히려 지금 재판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그런 것과 달리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지사다라는 이런 득점도 했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하는지 그게 아쉽고 왜냐하면 그게 지금 당장 우리 산업에 여파를 미치고 있고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이렇게 가면은 창원시의 경제 총생산이 5%가 감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결과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조사 객관성이 좀 결여돼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예, 명의진 도정특보가 정무특보가 여론조사의 객관성,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인구 분포가 있고 지지율별로 시군 분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어느 지역의 어느 분포에 공정하게 분배됐는가에 대한 분석이 없으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또 민주당, 도당도 한국당이 맨날 비판만 하고 반대만 하는데 도대체 정책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정치 투쟁만 하고 있느냐라는 그 아쉬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이 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수님께서 늘 얘기하는 원전 실제로 두산중공업의 원전은 그렇게 큰 비중도 높지도 않고 우리가 언제까지 원전에만 천착할 겁니까?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네. 새로운 미래 비전이 오히려 제시돼야 되지 한국당의 지금 행태는 그 부분에 대한 없이 자꾸 반대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번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김 지사의 직무 수행 과정과 결과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하 변호사님께 말씀에 반박을 하자면은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왜 구태여 죽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대통령도 외국에 나면서 LG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미래라는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수소 경제도 한때 붐을 일으켰다가 그게 90년대 한번 또 바람을 탄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그 원전 산업도 더 확실하게, 더 안전하게 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 지사는 이제 11월 말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중요한 이제 반전의 어떤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도정을 계속 지금 또 발목 잡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인지 걱정인데 11월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일단 과감한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김 지사가 이번 기회를 반목의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김경수 지사님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게 어차피 지금까지 수세야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살아날 텐데 최근에 김경수 지사님이 서울대 보건연구원에 경상남도 미래 인구맵 용역을 의뢰해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충격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도의 인구가 340만인데 이제 2050년이 되면 250만으로 줍니다. 네. 사람이 줄고 청년이 줄고 출생아가 더 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전은 미래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데 원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아이에 투자해야 되고 청년에 투자해야 되고 노인 빈곤과 일자리에 투자해야 되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김경수 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점차 정책 변화를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재판을 마무리하고 나면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 성과가 나오게 되면 평가도 달라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홍보위원장으로서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짧게 남겨주시죠. 네, 자유한국당은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유하고 또 많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하게 김경수 지사의 적대감을 가진다거나 또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미래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미래 더 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미래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보수 우파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왜 그걸 망쳐가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잘하는 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탄탄하게 지켜내면서 더 큰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냉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 지사가 반목의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무수행 평가는 도지사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의 조사가 아닙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여야는 소모적 행정을 멈추고 당사자는 경남도민의 따끔한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